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파원 보고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유, 잘 보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더워요? 아직 9월인데? 제가 사실 전공은 지리학교인데. 지리학과예요? 교수님한테 네. 카톡을 하니까. 네. 인류가 자기가 위험하다. 둠스데이가 얼마 안 남았군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북반구가 이렇게 더워진다는 네. 것은 반대로 네. 그 남반구나 이런 데 빙하가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러시아 쪽이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북반구가 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그게 한국으로 바로 영향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큰일 나는 게 요즘에 우리 방산업계도 지금 좀 들이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구온난화에 다시 빙하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네. 한국 방산도 지금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 징후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특파원님 사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K방산 잘 나간다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제 생각에는 폴란드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부터 이게 약간 불안한 기운이 약간 싹트더니 이게 그게 현실화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했던 주력 무기들 중에 이제 FA-50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FA-50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했던 거 나갔는데, 이 FA-50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지금 폴란드 정치를 잘 보면 한국이랑 비슷해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도 딱 들어보시면 감이 올 건데, 국방차관, 그러니까 감사를 발표했던 국방차관인 체다리 톰치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년 전에 구매 계약을 맺은 그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치크랑 이제 당이 달라요. 네, 이제 정적이 교체됐는데 심지어 이제 폴란드 언론이나 이 매니아들의 소식을 보면 이것은 적용용 인사다. 전 정부의 잘못을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쪽이나 우리나라 이제 비슷하네요. 좀 듣고 참 우픈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감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라든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감사이기 때문에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는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 이 체자리 톰치크는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체자리 톰치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고 정치인 출신이고 독일파, 친독일파. 친독파군요, 이 양반이. 우리가 별로 우리한테는 안 좋은 소식인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폴란드가 정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한중일 관계가 폴란드, 독일, 러시아 관계야. 물론 러시아가 제일 싫지만 독일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고, 무조건 독일과 같이 해가지고 방산을 발전시키고 나서 가까운 나라끼리 연합을 해야지 폴란드가 생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솔직히 지금 이 FA-50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폴란드에 가장 최대 수출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3대7, 그러니까 위험성 30, 지금까지 긍정적인 거 70이고 그 30 중에서는 지금 FA-50 감사 이야기도 있고 K2 PL 전차, 그러니까 폴란드에 지금 수출한 K2 흑표 전차의 2차 본계약이 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취재한 바로는 MSPO에서 계약을 하고 싶었으나 잘 되지 않았고, 현재 한국 측에서는 이제 한국 측이라는 건 이제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랑 이제 종합적으로 한 게는 최종 제안을 보낸 상태고 아마 답신이 올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방위사업 전시회나 이런 데에서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지연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A-50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했던 모든 무기 체계가 다 혹시 감사를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만 FA-50 감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계약된 거는 K2 전차 1차 계약은 완료가 됐고 2차 계약이 미정이고 그 다음에 K9 자주포랑 천무 다연장 요거는 이제 계약이 다 마무리됐어요. 이미 마무리된 계약까지 다시 돌아볼 수도 있을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천청변력 같은 얘기인데 아직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뭐 벌써부터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네. 한국 방산이 잘 안 나가는 시절에는 네. 이런 게 일상 다반사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놀라지 마시라.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한국 방산의 고객들이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네.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요건 또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 특히 이제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상 이게 FA-50이 전투기가 아니다. 이게 훈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임무에만 투입하고 실제 무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 국방 차관이 감사를 하겠다면서 한 말이 FA-50은 전투기가 아니라 네. 세계 최초의 비전투 훈련기다. 이렇게 극언을 했다고. 아, 이거 굉장한 디스인데? 예, 그 폴란드의 주요한 웹사이트, 밀리터리 웹사이트 네. 디펜스24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네. 너무 사정과 규정을 좀 몰라서 하는 네, 네. 말이 많다. 이게 네. 폴란드 측에서 안 내부에서도 그 국방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무기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무기 계약을 안 한 거거든요. 아, 무기 계약을 안 한 거죠? 예. 다만 예. 한국이랑 무기 계약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네. FA-50에 들어가는 모든 무장은 그러니까 한 가지 빼고 네. 다 어디 것입니까? 미제. 예.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미국 정부랑 이제 무장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FA-50은 사실 우리 국산 무장이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암람이긴 하는데 뭐 암람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도 우리 업체에서 만든 국산 무장 달면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맞는데 이번 FA-50 그 GF 계약을 했을 네. 때 미제 문장 안 살 거야 우리가 물어봤는데 일단 그때는 폴란드 정부에서 안 산다고 했고 네. 그거 덕분에 그 한국산 무장 그러니까 LIG 넥슨이 만드는 KGB 유도폭탄도 네. 계약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호환성 문제 때문인데 네.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죠. 네. FA-50이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F-16과 호환이 된다는 그렇죠. 말입니다. 죄다 대화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알아서 어련히 무기를 미국으로 더 구매하겠거니 네. 혹은 F-16 무장을 이제 좀 써가지고 붙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보니까 왜 무장을 구매 안 써? 이거 전투기라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약간 이게 뒷북인데 뒷북도 이게 한참 뒷북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네. FA-50 도입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입을 했냐, 네. 니네들 언제 왜 무기 안 샀냐 이런 거를 지금 현 여당이 야당한테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것도 많이 좀 엮여 있군요. 예, 니네들이 결정을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하겠다. 다만 폴란드 야당이든 여당이든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장은 폴란드가 정부가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서 FMS로 사오는 거다. 그러니까 대외군사 판매로. 네. 한국 정부가 사서 폴란드에게 공급하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이게.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은 역시 암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FA-50을 받기로 한 것도 암람 운영에 이게 가장 우선순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그 폴란드의 군사 매니아들도 암람이 없으면 FA-50도 없다 이런 그건까지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폴란드가 구매한 우리 FA-50PL에 암람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고 네. TBD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네. 협의 중이다. 아니, 협의 중인 무장에 암람이 들어갑니다. 아, 근데 원래 이것 때문에 팬텀 스트라이크 미제 에이사 레이더도 하기로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게 이제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긴 한데 아직까지 첫 고객이 없어가지고 네네. RTX사 그러니까 옛날 레이시온사가 고민하던 중에 네. 레이시온사가 암람도 만들고 이 전투기를 만드니까 통합 작업이 쉬울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팬텀 스트라이크를 채택을 하고 네. 요것 때문에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FA-50을 통합하는 건 좀 뒤로 밀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사실인데 네. 이제 지금 가이가 말한 공식 자료 그러니까 수출형 FA-50에 네. 들어갈 무장에는 암람 미사일이 들어가는 있는데 네. 협의나 협상이 필요하다. TBD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굉장히 이게 암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렇다면 만약에 암람이 못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게 수출 경쟁력에서 이 FA-50이 좀 치명타를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TBD라는 게 넣는다는 이야기를 안 한 걸 한 번 더 말하고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네. 한국 정부가 아니면 카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암람을 특정 나라에 수출할 것인가 아닌가는 어디까지나 미국 국무부가 그 나라 정부랑 협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이 되는 것이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냐, 협상이 언제 끝나냐, 요게 문제가 하나 있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 암람의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티그레이션 무장 비용이 통합하는 거요. 예.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제가 여러 소스에 대해서 뭐 몇천억 원, 몇백억 원 이렇게 일하는 것도 다양한 소스를 들었는데 전부 근거가 없고요. 근거가 없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그 미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F-16, F-18, 35, 15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제3국에서 나온 전투기에서 암람을 통합한 사례가 너무 오래전이에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랑 그리펜 AC 형 요것들이 그 암람 A형, B형 있을 때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그 유의한 경우였죠. 이것도 뭐 근데 이것도 통합 과정이 그렇게 뭐 순조롭지 않았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때 90년대 초중반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유로파이터랑 그리펜도 현재는 암람보다는 이제 유럽산 미티어를 다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견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아무도 모른다. 이거 저 진짜 미국 본사에서도 이런 사례나 이런 게 모르는데 진짜 비용을 결정하는 데만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비용이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는 들겠지만 뭐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만 이제 준비, 그러니까 카이가 한국 정부로서 이 암람 통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다 해놨다. 다 해놨다. 앞서 말했듯이 RTX사, 레이더 제조사와 미사일 제조사가 같은 데서 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놨다. 나머지는 그 제3국 수출국 정부랑 미국 정부와의 관계나 협상에 갈려있다.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만약에 이 암람을 운영할 수 없다면, 이 암람을 가지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폴란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말레이시아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도요. 말레이시아에서 저같이 이제 민간 밀리터리 매니아 뭐 밀리터리 덕후로 시작해가지고 전문 기자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말레이시아도 지금 FA-50에 암람을 달 생각이 아주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레이시아의 그 A사 레이더를 뭘 달 것인가 또 좀 논의를 했다가 말레이시아 측에서 RTX사의 팬텀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폴란드 사양 그 PL 사양과 똑같은 그대로. 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요 이유가 제일 큰 게 암람에 있고 이미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그 밀리터리 매니아나 언론들은 FA-50 도입하면 암람을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암람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도 좀 걱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수호이 전투기도 있잖아요. 근데 수호이 전투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전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러시아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전에서 러시아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제대로 운용된 거 없고 대부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국가들도 수호이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러시아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좀 믿업지 못해 하는 거 있나요? 아마 러시아도 믿업지 못해 할 것 같아요. 러시아 자체도? 이 가장 큰 예로 인도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수호의 전투기 가장 큰 고객인데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R77이라고 하죠. 그 암람스키라는 코드명 가진 게 형 이게 신뢰성이 떨어진다, 성능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R77보다 더 구형인 R27 같은 경우에는 세미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능동 유도가 아니라 반능동이니까 옛날 스페로우 수준이고 이러니까 이제 암람의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암람을 가지지 못한다면 뭐 이스라엘이나 제3제 삼국제 무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결정적으로 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중전을 했는데 암람스키로 격추를 했다는 게 제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제가 능력 부족을 못 찾을 수도 있고 러시아 공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서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시면 죄송하다 할 건데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부분 그 전폭기가 지대공 미사일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공중전도 R73 아처라고 하는 그 미사일 그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단거리 격투전에서. 혹은 이제 R27 그 무형 그 스페로급. 그래서 물론 분명히 썼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잘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신뢰성이 낮은 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이 수호이 27을 썼던 그런 이제 나라들이 수호이가 아닌 뭐 다른 뭐 FA-51이랄지 아니면 KF-21이랄지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도 어떤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걸까요? 그것만 불만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지 보수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엉망이라서. 네. 물론 그 제3국 개발도상국들은 그 정비 인력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네.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네.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네. 이게 한 나라만 문제가 되면 모르겠는데 여러 나라가 문제가 일으키면 그것은 이제 원본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 게 암람이 좋은 거를 이제 저희 폴란드나 말레이시아가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암람을 장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나 폴란드 둘 다 암람 보유국이에요. 네. 100여 발 거의 가까이 네. 다 보유했는데 F-16 때문에. F-16, 폴란드 F-16, 말레이시아는 F-18. F-18. 요게 두 가지 암람 네. 써니까 되게 좋고 네. 요거를 장착할 수 있어야 진짜 전투기지 생각하면서 FA-52 거기에 장착되면 좋다고 강하게 기대를 보내고 있으나 이거 통합이 안 되면 어쩌지 걱정이 되는 게 큰 위협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번에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과 160년 산삼 진액 삼보아가 함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셨고 삼삼 진액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보아의 맛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홍삼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삼보아는 물을 섞지 않은 고농축 삼산 진액이라 그런지 풍미가 진짜 깊고 진한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맛 자체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로 홍삼 19포 분량의 유효 성분과 삼보아 1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삼보아가 특히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난주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기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생했는데 삼보아 섭취 후 힘이 생겨 놀랐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커피 없이 하루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삼보아 한 포로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그동안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 먹고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한국 하늘사랑재단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정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 영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삼보아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러시아 수호이나 미국 전투기를 사용해서 일방적인 공중전으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멀리서 쏘고 싶은데. 그 카이 제작사랑 이제 RTX사랑 이야기를 해본 바로는 지금 암람은 지금 수출 승인이 좀 지연되거나 지금 좀 미정인데 슈퍼 사이드 와인드는 확정이거든요. AIM-9X 거기다가 헬멧 마운티드 HM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요게 굉장히 강력하고 솔직히 말해서 AIM-9X 슈퍼 사이드 와인더를 가진 FA-50과 구형 사이드 와인더를 가진 F-15랑 붙으면 FA-50이 이깁니다. 근접전에서. 물론 거기다가 가령 그러니까 폴란드가 유로 파이터랑 싸우면 폴란드 F-50이 유로 파이터랑 싸우면 불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BVR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폴란드 공군의 FA-50이 러시아 공군의 수-27 구형이라든가 미그 29랑 붙는다? 거의 100% 폴란드 공군의 FA-50이 이깁니다. 사이드와인더의 성능이 이제 아처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처가 물론 우수한 미사일이긴 하나 사이드와인더가 훨씬 더 발전되고 개량되고 특히 표적을 탐지하는 그 자격 센서의 민감도나 성능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동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마 이제 폴란드 공군이나 말레이시아 공군 요 사람들이 암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당장 자기네들이 죽다 이거는 매니아적 입장으로서는 이해는 가요. 하지만 현실적인 전력 건설 문제에서는 이 암람이 없는 FA-50도 수출 시장에서 공중전을 할 때 이 웬만한 국가들과 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뭐 F-16이나 F-15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요, 특파원님, 이게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 FA50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